윤태권 실장. 네. 뭐에 주목했어요? 오늘 황교안 대표 이야기 좀 해볼까 싶어요. 황 대표가 오늘 아침 일찍 이제 최고위원 회의 열어가지고 네 군데 선거구에 대해서 공천을 취소를 했습니다. 원래 여기에 대해서 제의를 해달라고 공관위 측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공관 측에서 그게 뭐 불가하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취소를 했어요. 미래통합당 당헌 당규에 따르면은 취소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공관위에서 다시 뭘 해야 되는 건데 이석연 부위원장이 아시다시피 이제 만만한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다시 할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어쨌든 황 대표가 좀 세게 드라이브를 잡는 것 같아요. 오늘? 예, 며칠 전부터 그런 조짐이 보입니다. 한성교회 난 진압하면서부터 아니에요? 예. 그 미래한국당 공천 논란은 이른바 진압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공천 명단 싹 바꿔버리고 별다른 반발도 없고 뭐 공병호 전 공관위원장, 한성교 전 대표 같은 사람들이 황교안 대표님 존경합니다. 제가 부족했습니다. 뭐 이제 말 다 바꿨지 않습니까? 완전히 꼬리 내리고 그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다른 당 대표가 다른 당 뭐 솔직히 다른 당은 아니지만 그 공천에 그렇게 개입했다. 이 선거법 위반 논란이 있는 거 아니에요? 오늘 이제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가 있었어요. 황 대표 나간 그 질문이 있으니까 자매 정당 간에 할 수 있는 합리적 수준의 논의가 있었다. 이렇게만 답을 하던데 제가 볼 때는요. 가치 차원에서 접근하면은 뭐 말도 안 되는 거지만은 이 당 저 당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 문제로 제재가 그럼 뭐 황교안은 직접 하고 이해찬은 간접하냐 뭐 이렇게 접근하기도 어려워가지고요. 법적 문제는 안 될 것 같아요. 관훈클럽 토론에서 또 다른 얘기 나온 게 뭐 많이 있나요? 나왔죠. 그러니까 지금 종로 출마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론조사에서 이낙연 후보한테 꽤 뒤지죠. 맨 처음보다는 많이 쫓아갔지만은 여기에 대해서 일희일비하지 않는다. 원래 뒤지는 쪽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3주 뒤에 결과로 말씀드리겠다. 그러면서 이번 총선의 구도는 황교안과 문재인 정권이라고 보고 있다. 말하자면 이제 프레임을 건 거죠. 그런데 문재인 정권과 문재인 대통령과 각을 세우지 않습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 오르고 있어요.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더 불리하지 않을까요? 근데 제가 그 뒤에 설명드리려고 할 텐데, 근데 야당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 잘하고 계십니다라고 말할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꼬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김 기자께서 말씀하신 그 제가 좀 받아서 말씀드리면 지금 통합당이 상황이 그리 좋지 않아요. 근데 이게 통합당이 못해서 안 좋고 잘하면 잘 되고 그런 상황이 아닌 것 같거든요. 코로나19 첫 번째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리보다 대응을 되게 못하는 나라의 대통령하고 총리의 지지율도 다 오르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 지지율도 최근에 오르고 있습니다. 위기가 나면 그렇죠. 맞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번 주에 보면 문 대통령 지지율은 여론조사 기관 모두 할 거 없이 유의미하게 올랐습니다. 뭐 골든크로스 이런 이야기 나오거든요. 위기가 오면 사람들이 행정력에 집중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행정력이 흔들리면은 이거는 정말 뭐 속된 말로 헬게이트가 열린다. 나라가 무너지면. 그런 인식이 크고 전쟁이 벌어지면 지지율 다 뛰거든요. 지금은 거의 전쟁 상황 아니겠습니까? 세계적으로. 내부적으로 뭉치니까 그렇죠. 그런 힘이죠. 그리고 이제 상대평가의 문제.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하고 또 맞습니다. 그렇죠. 우리 정부의 이제 개별적인 대책에 보면 뭐 마스크 같은 데 대해서 메시지가 안 좋은 것도 있고 한데 대만, 싱가포르이 더 잘했다 이런 평가도 있긴 있어요. 하지만 이른바 구미 선진국들 미국, 독일, 프랑스 우리가 그간 대단하게 보고 이탈리아는 약간 그 나라들보다 평소에 약간 평가가 떨어지기도 하니까 근데 이 나라들보다 한국이 낫다는 데 대해서는 전 세계가 지금 동의하는 거거든요. 그럼요. 뭐 야당에서도 예를 들어서 왜 미국만큼 못하냐 독일만큼 못하냐 이런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없어요. 대만, 싱가포르 이야기는 하지만은 미국 의회와 미국 언론들이 지금 계속 한국을 죽여 세워서 트럼프를 때리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재정 투입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100조 몇십조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평시 같았으면 퍼주기냐 이야기할 건데 못하죠. 평시라기보다 한 1, 2주 전만 해도 퍼주기다. 그리고 총선용 선심성 이런 비평이 나왔는데 기재부에서도 11.7조가 이게 맞니 안 맞니가 우리 정부 내에서도 나왔던 이야기인데 지금은 쏙 2주 사이에 세상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네. 황 대표가 물론 오늘 관훈 토론회에서 뭐 국민 채권으로 조달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정부 보고 돈 풀지 마라 이런 이야기 안 했거든요. 우리는 자영업자한테 뭐 1,000만 원 주겠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미세한 것에 대해서 지적은 가능할 것인데 큰 틀에서 코로나19에 대해서 정부하고 각 세우기 쉽지 않다. 발목 잡기, 역풍
만난다는 거죠. 그렇죠. 물론 그 외에 정치적인 면은 뭐 열린민주당 논란이라든지 그 더불어시민당 빼고 그 이위성 정당 논란 이런 거는 야당 입장에서 공격할 만하고 최근에 또 부상하는 게 이른바 라임 펀드에 대한 스캔들 같은 예. 것도 공격할 만한데 예. 이런 이슈는 사람들 눈에 잘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코로나19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야당 입장에서 보면 답답할 거예요. 야당은 항상 특히 중간평가 성격의 총선에서는 정치 바람을 일으켜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정치 바람이 안 일어나는 거죠. 맞아요. 아무리 일으키려고 해도. 그러니까 야당의 전망이 어둡다. 그 말이죠. 그렇죠. 그럼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제 지금 단기적인 요소들이고 분명히 총선이라는 것은 지난 3년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이제 국민들의 판단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 그럼 제가 볼 때는요, 야당 입장에서는 이게 뭐 하늘에서 감 떨어지기 기다릴 게 아니라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거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겠죠. 쟤네는 이 회초리가 너무 더러워가지고 이 회초리를 들고 차마 때리지를 못하겠다라는 느낌을 안 줘야 되는 회초리인데 좀 더러운 거 있으면 닦아내고 예. 우리를 회초리로 써주십시오. 반사이익이 있으면은 이게 물그릇이 있어야지 떨어지는 빗물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릇이라도 준비해 놓고 뭐 그래야 되겠죠. 지금 야당은 좀 읍소를 해야 될 시기거든요. 문재인 정부의 폭주를 막는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네. 그렇다 그러면 황교안 대표나 이 미래통합당은 진짜 우리에게 견제할 힘을 달라라고 그런 식으로 이래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데 진짜 국민 여러분께 큰 힘을 드리겠다 이런 예, 식으로 해야 예. 되는데 계속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고 비판해서는 한계가 있을 듯해요. 그래서 병행 작전을 쓰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그러니까 공격과 비판하면서 예. 앞으로 문재인 정부가 잘못하지 못하도록 견제할 힘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렇죠. 이렇게 연결되는 게 기본 노선이죠. 예. 우리가 못 우리가 지금 믿어도 우리가 너무 미래통합당을 죽어버리면은 폭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매기가 그렇죠. 되겠습니다. 뭐 이런 논리가 필요하겠죠. 예. 자, 윤태곤 실장이었어요.